사업장 가입 업무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보겠는데요. 이번에 시간은 이제 사업장 이제 가입입니다. 사업장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입 대상은 누가 될까요?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 뭐 모두 똑같죠? 나이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 또 근로자만 가입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용자도 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뭐 앞에 이제 18세 이전도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은 뒤에 나오죠. 일단 모든 사람들은 국민연금 이제 사업장 가입자고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당연 그 둘을 이제 당연 적용 가입자라고 하고 당연 적용이 아닌 가입자들도 일부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무소득 배우자라든지 소득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 임의 가입 가능하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가 바로 우선되는 게 바로 사업장 가입자죠. 그래서 18세 미만, 60세 미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들은 뭐 여기 이제 그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이죠, 당연히 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가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은 여기서 빼주죠. 그 누구냐? 앞에서 배웠던 이제 타특조, 타국적연금 가입자, 60세 미만 특수일종 노령연금 취득자, 조기 노령연금 취득자는 이미 뭐 수급권 취득자이기 때문에 빼준 더 이상 또 가입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본인이 원할 경우 아니면은. 그리고 두 번째, 퇴직연금은 수급권자. 퇴직연금 수급권자는 타국적연금에 가입해가지고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해가지고 이미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99년 4월 1일부터 제외됐고요. 그리고 2016년도 1월 2일 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재직 기간이 이제 10년 이상인 게 되면은 20년에서 10년을 바뀌었죠. 10년 이상이 되면은 그 사업장연금 수급권 취득하게 된다. 근데 군인 나이도 20년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가입을 뭐 꼭 못하는 건 아닌데 가입을 하고 싶으면 공적연계 신청하면은 사업장에 다니면서 이제 공적연금 연계 있잖아요. 그거 신청하게 되면 사업장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이제 받게 되는 그 연금은 이제 그 퇴직연금,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애연금, 상해연금, 그래서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인데 대부분 다 이제 그 어떤 연금 형태로 받는 애들인 거죠. 국민연금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 국민연금도 뭐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고, 근데 특이하게 이제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쪽에서만 우리 공단에는 없죠. 연금을 받고 플러스 일시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금으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받기 전에 일시금을 일부 받고 나머지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빠지는 것들은 이제 유정연금은 우리 국민연금 유정연금하고 똑같습니다. 유정연금이나 퇴직 일시금 10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을 받는 애들. 그리고 국가보훈연금 수급권자. 이거는 뭐 법 자체가 다른 이선 책에 보면 뭐 3가지 법이 나오는데 그 법까지는 필요 없고, 국가보급연금 수급권자들은 어쨌든 그 퇴직연금도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 제외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과조치가 좀 나오는데 이제 99년도 3월 31일 이전에 자격 취득, 이게 법시 4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그 이전에 자격 취득한 사람들은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인정해 주겠다.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예전부터 자격을 취득했던 사람들은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원하면은 탈퇴도 언제든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그 사업장에서 탈퇴할 때는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업장에 다니는 동안은 인정해 주겠다. 계속 근로 중인 경우, 그 이전부터 계속 근로 중인 경우 자격 인정했다. 이런 얘기죠. 책 구성이 조금 이상한데요. 그래도 뭐 책 구성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초수급자는 이제 18세 미만 근로자 나오면서 이제 가, 나, 다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구성이 좀 깔끔한데 어쨌든 책에 이제 76페이지에 기초수급자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초수급자를 먼저 설명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가입 대상 이렇게 나왔고 자격 취득 상실 이 부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수급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입 자격 취득 상실인데요. 신고 의무자는 당연히 사용자가 되겠죠. 사업장이기 때문에 신고 기한은 뭐 작용 마감일에 사회 발생 다달 15일. 제출 서류는 뭐 취득 신고서고 이제 특수일종만 이제 특수일종 아시죠? 특수일종만 이제 특별하게 이제 임금대장 서본하고 선언수첩 등을 본다는데 뭐 특수 직종에 근무한다는 거는 해당 그 사업장에서 이제 임금을 받는지 보면 되는 거고, 선원들은 뭐 선언수첩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그걸로 확인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유의사항은 국외주 국적 상실로 급여 반환시 청구할 때 상실 신고가 가름된다. 보통 이제 급여 반환시를 청구하고 청구한 이후에 이제 그 다음날
청구일 다음 날이 원래 상실인데 그걸 뭐 굳이 뭐 또 따로 할 필요 없다. 그냥 반환시 청구하면은 바로 상실된다. 청구일 다음날 상실일인데 됐다. 그리고 60세 도달하고 상실하는 것들은 뭐 공단 전산 다 보고 일괄 처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상실 부분에서 이제 그 공적 자료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상실되는 것들은 이제 그 본부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그럼 만약에 사업장 가입자 뭐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제 취득일이 있는데 취득일은 이제 보통 이제 상실일과 취득일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취득일은 해당일이고 상실일은 다음 날입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은 바로 취득을 시키고 상실은 사유 발생 그 다음 날 상실을 시킨다. 근데 그 예외적인 것들 몇 가지가 있다. 그걸 좀 알아두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초수급자만 이제 취득에서는 취득 중지일 다음 날이고 자격 상실은 대부분 다음 날인데 여기도 좀 보면서 나올 겁니다. 보통 그래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하게 된 때 그리고 근로자 사용자가 종사를 시작하면 종사를 시작한 때 바로 그날 이제 취득을 시키면 되죠.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그 고용된 때 그 퇴사한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근로계약이 있는 자와 근로계약이 없는 자가 조금 달라지는데 근로계약이 있는 자는 근로계약 기반으로 믿고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이제 고용일과 퇴사일에 이제 가입을 시켜주면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 조건 아시죠? 1개월 이상 근무해야 되고 60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이 없거나 1개월 미만인 자들은 원칙적으로 이제 가입을 시킬 수가 없는데 실제 고용 기간이 공적 자료가 아니라 실제 고용 기간 1개월 이상이고 60시간 이상이게 되면은 최초 고용일 또는 퇴사일 다음날 상실시켜주면 되던가 아니면은 이 근로자가 된 날이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된 날이라는 거는 처음엔 60시간 요건을 못 맞추다가 어느 순간 60시간 요건을 맞추게 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달부터 그러니까 그 달이 이제 고용일은 아니죠.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얘가 일을 잘해. 그러니까 그래 너 시간 더 맡길 수 있겠어. 시간 늘려줄게.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근로자가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쓰다 보니까 얘가 또 그러니까 비리비리하네. 처음하고 생각보다 틀리게. 그러면 너 안 되겠다. 야, 60시간 안 돼도 넌 10시간만 일해. 그렇게 되면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일원 근로자가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와 일원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 계약은 있지만은 시간 적게 한 거고 일원 근로자는 뭐 사업장에 이런 게 정확히 고정된 건 아니고 뭐 일당 단위로 뭐 받는 겁니다. 근데 같은 거에서 계속 불러주니까 취득 대상도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이 사람들도 당연히 1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그 다음에 80시간 월 8일 이상 일하거나 60시간 이상 하게 되면은 되는 날이 취득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학 시간 강사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가입 신청서 수리한 날, 특이하죠. 가입 신청서가 수리된 날입니다. 그리고 고용일 다음 날 이제 다음 달 10월까지 요청 처리를 하면은 고용일로도 가능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가입 신청서가 수리된 날입니다. 그리고 합산 60시간 이상도 가입 신청서가 수리된 날. 합산 60시간 이상도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거죠. 가입 신청 수리된 날이고 그 대학 시험 강사는 당연 적용 가입 대상자인데 왜 가입 신청서가 수리된 날로 할까요? 당연 그러면은 최초 계약서가 있는 날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대학 시험 강사 어쨌든 뒷부분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대학 시험 강사는 당연 적용 대상이고 뭐 생활 목적 뭐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어쨌든 뭐 가입 신청서 수리된 다음 날이라는 거는 조금 의아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입 신청서 다음 날이라는 얘기는 생활 목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생활 목적일 경우에는 생활 목적으로 다른 일이 생활 목적일 경우는 가입이 되고 생활 목적이 아닌 경우는 가입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의 판단 시점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신청서 수리된 날로 보는데 이거 지금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당연 적용인데 밑에는 60시간 이상은 자기가 60시간 이상 돼서 가입을 원할 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가입 신청서 수리된 날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답은 이제 자격 상실일, 취득은 해당일이고 상실은 다음 날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 당일 상실이 있다. 얘네가 중요하다.
타공적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그래서 어쨌든 뭐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일로 바로 탈퇴가 된다. 왜냐하면 취득이 자격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취득되면 그 취득으로 일단 넘어갑니다. 우리가 노령연금을 만약에 노령이라고 그러니까 조기연금을 취득하게 된다. 그럼 이 사람이 그달부터 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금을 취득하는 그 날은 급여를 받는 자의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득하면 취득일로 바로 상실시킨다. 그리고 요거는 예외 케이스인데 그냥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뭐 논리적인 게 아니라 무소득 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수익사업 안 해가지고 적용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제출일로 특이하죠. 제출일 다음 날로 상실시키면 깔끔한데 굳이 얘네는 또 제출일로 상실을 시켜주겠답니다. 무보수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보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적용 제외자가 돼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무보수 사회복지 대표자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소득이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들어왔겠죠. 이따가 이제 무보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날로 적용제 시켜주면 되는데 이것도 굳이 제출일로 해준대요. 이런 것들은 뭐 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주면 된다. 제출일로 해주면 된다. 무보수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라는 게 뭔지 뭐 앞에서도 꼭 봤죠. 고유 번호증이 있고 어린이집 등으로 해가지고 대표자가 이제 시설장 원장을 겸해도 소득이 없으면 적용제 가능하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자가 원장을 겸해도 소득이 없으면 적용제 가능하다. 그래서 적용 제외일은 신청서 수리일, 신청서 제출일이 된다. 단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나 예전부터 무보수였어. 아무리 주장해도 뭐 이런 걸 인정해주진 않는다. 그냥 단순하게 제출일날 해준다. 이거 상당히 애매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무보수 대표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배웠지만은 자기가 보수가 없음을 증빙할 경우에는 그 이전으로 적용제 소급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특이하게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들은 적용 대회가 가능한데 그 신청일로 가능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저기 대표이사 변경은 안 되고 앞에서 또 그런 보장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소급 적용도 안 된대요. 도대체 이 무보수 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것도 소급 적용도 안 해주고. 아주 특이합니다. 제출일 소급 적용 안 된 거, 뭐 이거 2개, 그 다음에 적용제만 가능한 거, 이거까지 3가지. 아주 특이합니다. 일단은 뭐 이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무보수 사회복지 대표자들에서 우리가 더 깊이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격상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추정이 이제 나오죠. 사망추정, 뭐 선박, 항공 뭐 이런 것들에서 재난이 발생해가지고 3개월간 사람이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사망이라고 간주를 해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또 언제를 해주냐? 그러면은 사고 발생 행방불명일로 사망 간주를 해준다. 그리고 상실일은 사망 플러스 1일이다. 상실은 우리가 이제 사망 플러스 1일이죠. 사망 플러스 1일이다. 그리고 만약에 가출을 하고 변사체로 발견되면은 변사체 발견일이냐 가출일이냐, 그것은 가출일이다. 일단 집을 나간 다음에 변사체는 한참 뒤에 발견됐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다음에 국외이주 국적 상실이 있는데 앞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국외이주 최초이주가 있고 제주가 있는데 최초 이주했을 때 언제를 상실로 보느냐. 딱 해외 이주 신고한 다음에 출국이 확실시 된다. 출국이 확실시 된다는 거는 비행기표가 있다는 얘기죠. 비행기표를 갖고 와가지고 뭐 출국 확실한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반환일시 청구한 다음날, 앞에서도 얘기했죠. 반환일시 청구한 다음날 상실 신고를 해주면 된다. 해외 이주 신고한 다음에 출국한다. 나 해외 간다고 얘기하고 그다음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은 해외 이주 신고하고 출국 사이에는 가입 대상이 되지만은 출국을 하면 그 다음날로 상실해 줍니다. 일단 신고만 갖고 믿지 못한다. 너 출국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상실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출국한 다음에 상실 해외 신고하면은 출국 가지고도 믿지 못한다. 네가 신고를 해줘야 된다. 이 2가지 조건이 모두 맞았을 때만 상실된다. 그래서 신고를 다음날 상실해주면 된다. 그리고 제외 이주했다가 또 국내에서 살아가지고 돈 벌고 뭐 잘하고 있다가 또 다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충분히 벌었으니까 또 나가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1번, 2번인 경우에는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출국한 다음에 신고했을 때가 조금 이제 달라집니다. 출국한 다음에 신고하는 방법이, 출국한 다음에 해외 이주 저기 때문에 그 해외 이주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출국한 다음에 이제 재외국민 등록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등록한 다음날, 그리고
재해 공간 확인을 받아가지고 국내 대리 출국 신고를 할 수 있대요. 재해 공간에서 해당 뭐 우리 대사관 같은데 가가지고 나 이제 뭐 국내 생활 한국 생활 접고 다시 외국에 살겠다 이거 확인 받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대리인한테 출국 신고 좀 해달라고 하면은 출국 신고의 다음 날로 또 저기가 된답니다. 그 세 번째 이제 사용관계 종료 퇴사일이 있는데 사용관계 종료 퇴사일은 사업장이 탈퇴해가지고 상실하게 되면은 이거 하나 확인해 봐야겠네요. 사업장이 상실하게 되면은 그 사업장 상실일로 자격이 상실되는지 아니면은 저것도 생각지도 못한 저기네요. 역시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냥 책으로 볼 때랑 틀리게. 다음에 해당하게 된 다음 날로 상실하게 된다. 웃긴 말이네. 책이 참 웃기게 써있죠. 사업장 탈퇴하면 탈퇴일이 상실일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탈퇴일 전일이 사용관계가 종료되는 걸로 본대요. 탈퇴일 전일을 사용관계가 종료되는 걸 보기 때문에 사업장이 탈퇴됐는데 그 탈퇴된 사업장에 가입자가 있다는 것도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탈퇴일이 되는 거고 휴폐업으로 인한 사업장 탈퇴는 언제냐? 휴업일 경우에는 사업장은 당일 탈퇴다. 그리고 폐업일 경우에는 폐업일 다음날 1일 하루 더 추가 그 다음날이 탈퇴다. 하지만 초일일 경우에는 초일날 탈퇴시켜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왜 그런지 그거 궁금하긴 하죠. 왜 휴업은 당일이고 폐업은 플러스 1일이냐. 휴업은 뭐 바로 탈퇴 처리해주고 그 사업장이 휴업하는데 또 탈퇴하는 것도 웃기죠. 휴업하면 다시 또 사업장 등록하면 휴업을 이제 그만두면 운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걸 탈퇴로 다 보고 휴업하고 폐업이 있고 휴업 때는 당일날 해주고 폐업은 플러스 1일 하루 더 저기를 준답니다. 탈퇴일을. 이거 실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폐업일 플러스 1일로 주는 거는. 초일일 경우는 초일날 탈퇴를 시켜야지만이 그 전날 상실이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초일일 경우에는 그 초일날로 처리해 주는 거고. 근로자 상실 처리 일정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플러스 1일을 안 해주고 그 폐업일 다음 날로 하게 되면 초일날까지 가입자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달 또 납부 보험료가 나가게 되죠. 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동의를 얻어 가입한 단시간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거나 사용자가 동의를 철회했을 때는 상실 신고서 제출하면 그 다음 날로 처리해 주겠다. 기본 개념이겠죠. 소급 취득 상실은 뭐 1년 이내는 증빙이 불유합니다. 소급해서 취득하거나 상실 1년 이내는 증빙서류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소급을 할 수가 있는데 소급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1년 이상의 경우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적 자료가 있으면은 뒤에도 나오지만 모든 게 다 공단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것들은 증빙 자료 비준거하고 4대본 공적 자료가 확인이 안 되는 이제 경우는 이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뭐 인사 자료 받아가지고 뭐 확인하면 되고 그것도 없다. 뭐 우리가 너무 영세하다 그러면은 공문을 받습니다. 공문을 받던가 아니면은 사용자나 근로자 다 사인 때려가지고 갖고 오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18세 미만 근로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뭐 세부적으로 보는 건데 다 기초수급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기초수급자 지정된 사람들 다 아시겠죠? 저소득자들이겠죠. 그 사람들 적용은 사업장 적용은 원래 이 사람들은 사업장 적용 제외가 됐었거든요. 사업장 적용 제외였다가 밑에 보면은 당연 적용으로 들어왔어요. 당연 적용으로. 그게 2011년도. 0012 때는 이 사람들이 제외됐는데 이 사람들이 11, 12, 8일 때는 이 사람들이 당연적으로 들어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현재 사업장은 당연 적용이다. 그리고 00, 12는 제외시켰는데 경과 규정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하진 않지만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셔야 될 거고 경과 규정은 뭔지 아시겠죠?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자격을 인정해 주겠다. 001212에 적용 제외라 가지고 가입자가 다 아닌 적용할 수가 없는데 니네들은 그 전부터 가입자 자격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겠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탈퇴도 가능하다.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 기초수급자로서 원래 기초수급자였는데 0012 전에 0012 전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 시행 전에 기초수급자 자격 취득한 자. 뭐 당연하겠죠. 기초수급자여야 돼. 기초수급자하고 가입자 자격 취득한 자 001212에 이제부터 이제 그 경과기준 적용해 줘야 된다니까 이거 당연한 얘기고 001212 이전에 이제 가입자 자격을 취득했어.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1212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게 특이합니다. 01년도 3월 30일 이전에 기초수급자로 책정되면은 이 사람들도 뭐 경과기준 적용해 준대요. 이 법 시행 이후에 그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됐는데도 인정을 해주겠다니까 약간 좀 뭐 난감하긴 한데 어쨌든 다른 법하고 지금 연결돼 있는 개념일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우리 법만 가지고 오면은 분명히 이 첫 번째 조건만은 조건으로 뒀겠지만은 타법과 연결됐기 때문에 013331 이전에 기초수급 책정된 자도 뭐 인정해 주겠다는 말이 나온 거죠. 이거는 타법하고 관계가 있을 거다. 그리고 2000년 4월 이후에는 기초수급자는 이미 인계가 가능하다. 당연 적용에서만 제외됐고 당연 적용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미 인계는 가능하다. 2001년도 4월 1일 이후부터는 요 날짜 같은 날짜죠. 그 당연 적용 사업자는 11년도 12월 8일부터 당연 적용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날짜는 001212랑 11년도 12월 8일부터 적용되게 되겠다. 1112 저거는 001212 1112 8 121208이라고 볼까요? 어감 똑같게 121208 때는 됐다. 이 날짜들은 자주 보면서 조금씩 아무 신경 안 쓰고 보면은 아무리 봐도 들어오지 않는데 이렇게 볼 때마다 뭐 111208, 111208, 001212 111208 뭐 이렇게 좀 하지만 좀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취득도 가능하고 당연 취득이죠. 당연 적용되고 그다음에 적용제 본인이 원하면 적용제 할 수 있고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이거 18세 미만 근로자하고 똑같은 흐름입니다. 연속해서 볼 거예요. 취득일은 근로개시일이고 적용 제일은 적용제 신청서 제출한 다음 날이 되는 거고 재가입은 재가입 신청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자격변동 통지서를 발송한 가입 대상자가 되면은 가입을 신청을 하면 자격변동 통지서를 발송해 줄 거잖아요. 자격 신청한 그 다음 날로 해가지고 그럼 발송하면 15일까지 적용제를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취득일로 서급해가지고 적용제 시켜준답니다. 15일까지 적용제 신청하면은 소급 적용 시켜주겠다. 근데 사업장 가입 중 사업장에 가입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로 지정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정일 그 다음 달 15일까지 적용제 신청해주면은 기초수급자 자격 승인제 시켜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사용자 근로자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통 근로자만 기초수급자인 것 같은데 사용자도 기초수급자가 있대요. 이거 좀 웃긴 말인데 현실적으로는 많지는 않겠죠. 당연히 사용자만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사용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준다.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틀린 거예요. 기본 개념하고 좀 다른 거. 기본적으로는 사용자는 무슨 사용자 기초수급자냐 이럴 수 있지만은 사용자도 기초수급자가 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적용 가능하다. 그 적용 제외 후 기초수급 적용 제외를 했는데 기초수급이 중지됐어요. 기초수급이 중지되면 당연 적용 가입자가 되겠죠. 그럼 중지 다음 날 취득일 결정. 모든 취득일은 당일인데 기초수급자를 위한 취득만 중지일 다음이다. 앞에 나와있죠. 그 다음에 11월 08 전부터 근로하고 있는 자인데 법 개정 전에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들은 법 개정일로 취득 당연 적용이니까 취득시켜주면 된다. 이건 뭐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진짜 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기초수급자 이제 적용 대상 변경했는데 뭐 상초 16년도 1월 1일 날 원래 5가지 생계, 의료, 보장, 교육, 주거가 기초수급자 대상이었는데 이제 교육하고 주거 개념이 빠지고 생계, 의료, 보장이 힘든 사람들만 기초수급자다. 근데 기초수급자 이제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사업장 이제 적용제 신청한 기초수급자는 임의가입자 신청이 변경된답니다. 이 기준이 변경된 건지 예전에 가능한 건지 뭐 기준이 변경됐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임의가입자 신청이 가능했겠다는 얘기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장 적용 제외를 신청한 기초수급자는
너 사업장 기본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네가 싫다고 안 해놓고 또 임의를 신청하고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이런 거 우리 인정 안 해준다. 네가 사업장이면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가입을 해라. 이런 얘기죠. 기초수급자가 이제 소급 적용 제외인데 취득시와 같이 자격 변동 통해서 방송에 다음 달 10월까지 신청하면은 재취득 일로 취소 가능하다. 취득시하고 재취득할 때도 그 자격 변동 10월까지 제출하면은 소급해가지고 해주겠다. 그런 거죠. 근데 뭐 책에 보면 사유가 나와 있는데 공공근로등 기초수급자는 공공근로를 많이 하고 그 공공근로가 가입 대상이다. 이게 또 중요하죠. 공공근로가 가입 대상이고 그다음에 동일 사업장에 재취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어차피 또 재취득해도 또 적용제를 신청할 거잖아요. 저번에도 적용제, 이번에도 적용제, 다음에 적용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10월까지 신청하면 제가 해주겠다. 예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9년도 1월 1일 날 근로를 개시했어요. 그리고 취득신고서를 10월 1월 1일자로 한 다음에 10일 만에 취득신고서를 제출했죠. 그리고 나서 적용제 신청서 2번 제출하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 중지가 19년 3월 10일 날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5일 이내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것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근로 개시일로 정상적으로 성실 납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9년도 1월 1일 날 자격 취득 신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취득 신고는 그 기본적으로 자격 취득은 소급 적용입니다.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 신고도 내면은 그 근로 개시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지역 가입자는 신청에 의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신고한 그 날짜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소급도 가능하지만. 그리고 자격 상실일은 이제 2월 13일 날 적용 제외를 신청했을 때하고 2월 20일 날인데 결국은 계속 나왔던 이제 10월까지 신청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2월 13일은 15일 이내로 신청한 케이스가 되겠죠. 15일 이내로 적용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19년 1월 1일로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9년 2월 14일 신고서 제출 다음 날로도 가능할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 답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날짜로 상실 처리가 하는 게 아니라 취소가 가능하답니다. 바로 이게 원삭이 되는 거고요. 취득 취소, 원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0월 이후니까 19년도 2월 21일이 돼야겠죠. 죄송합니다. 3월이었네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격 변동 통지서가 발송된 다음 달 15일까지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보면은 취득 신고가 1월 10일 날 됐으면은 그러면은 다음 달 15일이면은 2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지금 3월 13일 날 신청했는데도 원상이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2월 달에 발송됐다는 얘기예요. 자격 변동 통지서가 결국은 2월에 제가 계획은 1월달에 취득 신고를 하게 되면은 1월달 취득 신고하게 되면은 자격 변동 마감일인 1월 15일 이전에 이제 취득 1월달 거는 2월 15일이 자격 변동 마감일이잖아요. 2월 15일 이전에 자격 변동 신고가 되고 2월 16일 날 취득 신고서가 나가는 거죠. 자격 변동 신고서가 2월 16일 날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로직이 가능한 거죠. 이거는 뭐 물어볼 사람이 없어 물어볼 수는 없지만은 이건
자격 변동 확인서는 변동 통지서는 분명히 자격 변동 마감일 다음날 나갈 겁니다. 자격 변동 마감일 써놓을게요. 자격 변동 통지서는 자격 변동 마감일 다음날일 것이다. 강의를 하면서 풀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책을 보고 혼자 고민할 때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여기서 말을 하면서 풀어보면 말하면서 고민하면은 말하면서 답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능력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사람들도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한테 매우 무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네요. 이게 잘못했어. 에이씨, 미치겠다. 이가 맞았어, 이가. 이가 맞았습니다. 2월 14일 상실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월 21일이 상실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이제 그 다시 취득한 얘기는 취득 기초수급이 중지된 다음 날이니까 3월 11일이 되는 거고요.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금 자격변동 통지서가 지금 언제 나갔는지는 다시 또 미궁에 빠지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심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격변동 통지서만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18세 미만 근로자 15년도 7월 29일날 개정됐죠. 그래서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걸로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전에 사용자 동의가 필요했었죠. 그리고 취득, 적용제어, 재가입 앞에는 똑같습니다. 저기 해가지고 그 취득이 적용제외일 그 재가입일도 다 똑같고요. 그리고 법 시행 전에 희망 가입했어도 개정법에 따라가지고 적재 재가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은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본인 신고하는 건 아니죠. 이거 당연 적용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신고해야 되고 15세 미만 13세 이상도 취업인 허가증이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저기가. 그런데 이 취업인 허가증은 본인이 노동부 장관 그쪽 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받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나 이제 법정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취업인 허가증을 신청해서 받는다. 본인 신청에 의한다. 이것도 뭐. 사업장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받는 거다. 그리고 공연예술은 뭐 어린애들도 하기 때문에 13살 미만도 가능하다. 그리고 18세 미만 외국인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도 가입 이력 판단에서는 내국인과 동일하다. 급여에서는 뭐 그 나라하고 뭐 상황성도 보고 보지만은 일단 가입 이력 가입시키는 데 있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다. 그리고 18세 미만 개인 사업장 사용자는 당연 가입에서 제외된다. 사용자는 안 된다. 지금까지 앞에서 사용자, 기초소금은 사용자가 가능했죠. 근데 여기 이제 이것을 18세 미만 사용자는 안 된다. 그리고 적용제외는 본인 신청만 인정해준다. 취득하고 그 다음에 적용제외입니다. 적용제외는 본인 신청만 인정해준다. 왜냐? 적용제외라는 것은 불리한 적어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적용제외 받는 사람이 불리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 법정 대리인이라든지 사용자라든지 뭐 딴 사람들이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유선이 안 된다. 이게 유선이 안 된다는 게 이제 두 가지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뭐 이런데 가입 신청할 때는 다 유선이 가능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여기서는 다 유선이 안 되고 당연 적용자인데 니네가 싫다고 했잖아. 뭐 이런 거 같아요. 당연 적용자인데 니네가 싫다고 했으면은 와서 얘기해라. 너 당연 적용자인데 네가 적용 제외받고 싶으면은 전화로 띡하니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뭐 유선이 안 되는 이유 써놓죠. 뭐 당연 적용자니까. 당연 적용자가 예외를 원하는 것이므로 유선으로 할 수는 없다. 그 사업장 자격 상실 처리와 동일하게 이제 이거 적용제는 결국 상실이고 사업장 적용제하고 동일하게 하면 되고 신청서 제출이 이제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 자격 변동 확인 통지서 발송에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은 소급 적용은 가능하고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보자. 자격변동 신청이 언제 나왔는지. 근로자가 상실을 납부 희망하는지 여부 확인해가지고 미희망심한 취득일을 상실일로 결정해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그 상실을 시키는데 이제 그 취득일로 상실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거잖아요. 이제 10월 이전에 신청해서 취득일로 상실시키는데 근로자가 원래 취득하고 상실하면 그 날을 상실월은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날에 이제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죠. 나 상실월 납부하지 않겠다. 그 말은 결국 취득 자체를 무효화시키겠다. 취득이 없는 걸로 시키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취득일을 상실일로 결정해가지고 취득 취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게 취득 취소라는 것은 또 원상하게 되는 거죠.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9년도 1월 1일에 사업을 개시했어요. 그 다음에 신고를 1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달 했기 때문에 그 취득일은 근로 개시일이 되겠죠. 그럼 19년도 1월 1일 날 아까랑 똑같이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적용제 신청을 이제 3월 달에 한 겁니다. 결국 그러면은 어디 있습니까? 15일. 자격변동 확인 통지서는 언제 발송된 거냐? 여기 보면 나오겠죠. 제가 봤을 때는 자격 상실일은 신청 3월 14일 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원삭 가능하답니다. 원삭 가능하다는 얘기는 취득 신고서를 받아요. 그러면은 2월 15일까지 정리를 하고 16일에 이 자격변동 확인서 보내는 게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렇기 때문에 자격변동 확인서 2월 16일 날 보내주고 나서 다음 달 15일 이전에 적용제 신청하면은 취득 취소 원천 삭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네. 지금 자격 이제 다시 또 취득일은 어떻게 해요? 적용 제외 중에 이제 18세 생일에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18세 생일날 취득이 되는 거죠. 도달일이니까 5월 10일 날.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18세 생일날 취득이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18세 미만 이제 적용제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법정 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거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건 안 되고. 근데 법정 대리인 동의서 18세 미만이 적용제 신청할 때는 본인만이 신청하는데 플러스 법대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적용제는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그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판단하기 조금 쉽지가 않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정 대리인은 뭐 보통 이제 친부모가 많이 있죠. 친부모인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제 공단 전산이 확인 가능할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가입은 이제 본인만 재가입도 아까 얘기했죠. 당연 적용되기 때문에 재가입도 본인만 신청해야 되는데 유선이 안 된다는 말이 계속 강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당연 적용자들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유선이 안 된다. 직접 와서 해라. 법정 대리인 사용돼도 안 된다. 재가입도 본인 희망으로 가라. 소득거래는 사업장에서 유선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면 되고 소득거래는 사업장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확인하면 되는데 기지출된 소득자료가 있으면 그거 보고 처리해도 된다. 소득거래는. 그 다음에 18세 도달할 때 당연적용 18세 도달하게 되면 당연적용 처리하면 되고 재가입이 아니다. 이거는 당연적용 처리하면 된다. 적용 제외 중에 도달하면 18세로 취득 처리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Q&A 부분 몇 가지 더 보겠는데요.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지연해가지고 이건 뭐 행정적인 얘기입니다. 취득신고를 지연하는데 그 와중에 적용제 신청했어요. 그러면은 굳이 취득을 하고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적용 제외를 받는 걸로 그냥 종결 처리하면 된다. 행정적인 문제죠. 그리고 적용제외라고 재가입일이 같으면은 적용제외하고 바로 또 재가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적재 입력하고 재가입 입력하면은 뭐 그냥 이건 입력을 처리하면 되고 재가입을 신청하고 또 적용제외 재신청을 했어요. 결국은 적용 제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적용 제외했던 거는 재가입, 적용제 재신청이기 때문에 이건 재가입 신청을 그냥 관리해주면 된다. 15세 미만 근로자 중에서 이제 취업 인허가증이 없어 이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5세 미만의 근로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인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가입 대상이 제외됐습니다. 그 취업 인허가증은 본인이 신청 안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15세 도달했어요. 15세 도달하면 취업 인허가증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적용 가입 대상자 됩니다. 근데 이 당연적용 대상자를 가입 신청하고 했더니
이 사업장이 가입 근급연금 근로 사업장이 아니에요. 가입 사업장이. 왜냐?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어린애 한 명만 일하고 있던 사업장인 거죠. 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그 어린애는 당연조금 대상 사업 가입을 시키게 되는 거, 그 사업장 또한 취득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사업장의 적용일이 며칠로 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얘는 일단 생일되는 날로 취득시킨다. 그 사업장 적용일은 조금 뭐 성실신고일 경우에는 신고일로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죠. 네, 아주 훌륭하게 이번 시간도 잘 된 것 같습니다.